때이른 무더위와 홍수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서재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미래 지구환경 이야기를 담은 책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의 저자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책 제목이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라고 지정하셨는데 어떤 책인지요? 제가 이제 날씨 예보를 한 38년 동안 해오면서 날씨 변화가 아주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몸으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중에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문화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기후변화는 환경 파괴와 맞물리면서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구 미래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후라든가 기후 변화 또 환경 파괴에 관한 이야기를 일간지에 연재했던 그런 내용을 책으로 묶으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기후와 관련된 뉴스가 매일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었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런 기상 변화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후가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후는 이제 장기간에 걸친 날씨 변화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상청에서는 통상 한 30년 정도 이 날씨의 통계의 종합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예죠. 공상과학 소설가인 로버트 하인라인은 기후는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고 날씨는 지금 코앞에 닥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아주 쉽고도 단순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날씨는 어떻게 측정하고요? 기후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날씨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관측을 통해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예. 기압이라든가 기온, 습도, 바람, 구름의 양, 구름의 형태, 강수량, 일조량, 또 시계 이런 기상 요소를 종합한 대기의 상태를 날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린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춥다 이런 것들은 날씨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기상 변화가 날씨인데요. 그런데 기후는 매일매일의 날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났던 날씨를 종합해서 통계로 만든 기상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기후변화를 알려면 빙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책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빙하와 기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어떤 기후를 나타내는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게 고기후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기후를 가장 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빙하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남극이나 그린란드 대륙에서는 1년 내내 기온이 영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녹지 않고 계속 쌓여서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빙하가 만들어질 때 눈 틈새 사이로 그 당시에 공기가 스며들어갑니다. 예. 그 위로 더 많은 또 눈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압축돼서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스며들었던 공기는 공기방울의 형태로 빙하 밑에 갇혀 있게 되죠. 예. 이 공기방울은 그 당시에 지구의 그 대기 조성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방울을 분석해 보면 그 당시 기후가 어땠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오랜 기후를 추정했던 것은 2004년 유럽 남극 빙상 시추 프로젝트에서 시추된 빙하로 한 80만 년 전의 고기후를 밝혀냄으로써 오늘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8차례의 대빙하기 주기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예. 그렇다면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녹고 있고 그게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미 항공우주국은 매년 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의 잔존량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빙하가 계속 꾸준히 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 3월에 북극 빙하량이 1,4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예. 이게 북극 빙하 평균치인 1,55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올해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급속한 속도로 녹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 항공우주국 같은 경우는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된다면 지구 전체 해수면 높이가 한 1.2m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정말 1.2m 정도 높아지면은 해안가에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들 있죠. 미국의 뭐 뉴욕이라든가 뉴 얼리언스, 마이애미, 중국의 상하이, 또 뭐 예를 들어 방콕, 또 영국의 런던 이런 것들이 바다에 잠기게 되고 예. 우리나라도 뭐 남해안이라든가 서해안의 저지대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도시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섭고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혹한의 추위가 북극의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빙하가 녹는 게 온도 상승 때문이니까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 역설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은 겨울에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2009년에서부터 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굉장히 추운 혹한이 찾아왔죠. 예.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때 그 추웠을 때 보면 혹한의 원인이 바로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극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죠. 왜냐하면 북극은 바다이기 때문에 빙하량이 줄어들면은 태양 복사를 많이 받으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극 상공을 휘몰아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돼요. 예. 이 제트기류는 북극의 기온 차이하고 중위도 기온 차이가 클수록 강해지는데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기온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제트기류도 약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약해진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북극에 잡아두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극제트기류는 남쪽으로 뱀 모양처럼 꾸불꾸불 길게 상하면서 내려와요. 예. 이렇게 되면 남쪽으로 아주 길게 내려온 제트기류 안에는 북극의 혹한 기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 중위도 지역은 매우 심각한 혹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기후변화의 대책 마련이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책에서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온실가스 저감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 또 국민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뭐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정부도 사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수력이든 원자력 발전소든 발전소 짓겠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주민들 또 NGO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여기다 이제 석탄은 다른 것에 비해서 사실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석탄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흐름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좀 지금은 사실은 좀 손해보고 좀 힘들더라도 지구온난화 저지라는 큰 목표를 향한 정책을 좀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런 클린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 또 설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좀 이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마인드로 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현재를 좀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평생 해왔고 지금 뭐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날씨 또 기후에 관한 더 많은 관심을 좀 글로 써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환경은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글도 좀 더 써보고 싶습니다. 예. 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 환경 토크의 저자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